비트코인을 꼭 알아야 되나요? 이더리움을 꼭 알아야 할까요? 알면 좋죠. 그런데 어떤 게 더 중요하냐면 비트코인을 갖고 있나요? 이더리움을 갖고 있나요? 그게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독특한 점이 뭐냐면 퍼펙트하게 뭔가를 해내야 한다라는 강박관념이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 투자 업계에서 이렇게 지내보면 물론 스마트하신 분들이 돈을 잘 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그거에 앞서서 더 중요한 거는 성향과 기질, 실제로 행동하느냐, 행동하지 않고 쳐다만 보고 있느냐, 바라만 보고 있느냐. 이게 엄청난 승패를 좌우하더라고요. 정말 투자 잘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뭐가 새로 생긴 게 나와요. 그러면 잘 알아보고 그렇구나 하고 조금 사봐. 그리고 잘 갖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이라는 게 처음 나왔을 때 다 알고 있었을 거라고. 저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왜 안 샀지? 그게 더 중요할 때가 많아요, 사실은. 예. 근데 무리하게 이걸 투자라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투자 생활을 하셔야 된다. 정말 조금이라도 투자라는 것을 하셔야 되고, 내가 이거를 이렇게 가짐으로써 내가 이걸 쥐고 있네 라고 생각하면 그거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예. 실패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실패해도 내가 실패했으니까 왜 실패했지? 라고 생각하면서 공부가 되어지거든요. 자꾸 레퍼런스가 쌓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꼭 여기에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떠한 자산이 나오면 너무 무턱대고 사지는 마시고 이거 좋아 보이는 거라네, 좋은 거네, 한번 이렇게 사보고 공부도 좀 해보고 다시 팔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투자 생활을 함에 있어서 너무 경계감을 이렇게 갖지는 말아라. 그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비트코인은 처음에 나왔을 때는 정말 아무도 믿지 않았죠. 데이터인데 이거 어디다 쓸 거야? 그렇지만은 비트코인은 살아남았고 수많은 욕을 얻어먹었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금이라고 하죠. 예, 그와 마찬가지로 한정되어 있는 자원,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코인이고요. 코인들의 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것을 모두가 가지고 싶어 하죠. 그게 제일 중요해요. 모두가 가지고 싶어 한다는 거. 이것으로 어떤 대단한 기술의 발전을 줄 수는 없고요. 이것은 가치의 저장의 수단. 그리고 그 가치가 옮겨갈 수 있고, 그것을 정부에서 관여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미국에서는 비트코인을 모으는 방식을 바꾼 것 같아요. 예전에도 어렴풋이 약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정확하게 느꼈습니다. 캄보디아에 가서 비트코인 뺏는 거 보고 이 친구들은, 그러니까 미국은 앞으로 비트코인을 뺏으러 다니겠구나. 살 생각이 없다. 뺏을 생각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 아까 말씀드렸지만 채굴은 95%까지 됐는데 딱 5%가 남았어요. 그런데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지구인은 5%도 안 돼요. 나머지 95% 이상의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 해요. 이게 되게 재미있는 지점이에요. 비트코인이 대단한 거냐라고 물어본다면은 대단하다고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엄청난 기술은 아니니까요. 기술은 계속 발전될 거니까요. 하지만 최초라는 거에 엄청난 프리미엄을 주는 거죠. 마치 예술품처럼. 피카소의 그림이 있지만 그것도 물질 자체로 바라본다면 뭐 물감이랑 종이랑 나무떼기 이 정도일 거라고요. 그렇지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그것이 가지고 있는 희소성, 그리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그 욕망과 욕구들이 모두 합쳐진 것이 가격으로 맺어지는 거잖아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유일하게 사람만이 서로 생각하는 거대로 믿어주거든요. 비트코인이 어디다 쓸 거야? 그거 쓸 데가 없잖아. 그렇죠. 가격을 사람들이 매기기로 했어요. 그래서 되는 거야. 온 지구인들이 비트코인을 알게 되어버렸고, 온 지구인들이 이 정도 가격을 해야지 사고 팔 수가 있다라고 서로 인정해버렸기 때문에 이것이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 가격이 떨어질 수는 있어도 없어질 수 없다. 화폐의 타락으로 가격은 더 올라갈 것 같고, 특히나 미국에서 이것을 지지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도 지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더리움은 조금 달라요. 이더리움은 쓸 데가 있는 애입니다. 그거 자체로도 값어치를 갖지만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엄청나게 무궁무진해요. 디지털 오일이라고 하죠. 기름 같은 거예요. 이더리움을 잘게 쪼개서 레이어 1, 레이어 2, 뭐 다른 토커나이제이션부터 시작해갖고 많은 할 일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할 일들을 이더리움을 개발을 통해서 그 할 일들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같은 어마어마한 자산들이 들어와지고 토큰화 시켜서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하는 비용을, 수수료를 받아서 그것을 또 챙기게 만들어주고, 또 이것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은 앞으로 개발할 것들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이것을 지지하는 자들이 더티엘과 그 악의 무리들, 그리고 미국 대통령이 낑겨 있어가지고 제가 보기엔 이더리움은 10년 안에 1억 분명히 갈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도 똑같이 이더리움처럼 쓸 수 있어요. 느려요. 비싸고 안 됩니다. 그런데 다른 코인들이 있어요. 이더리움이 다른 새로 나온 코인들에 비해서 기술력 떨어집니다. 다른 새로 나온 코인들이 더 좋은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이더리움은 지금까지 10년 동안 안정성을 보여줬거든요. 그 안정성을 보여준 그것 때문에 기관들이 이더리움 기반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더리움이 이제 10월 말쯤에 업그레이드가 되어 훨씬 빨라지고 수수료도 적어지게 되는데요. 그럼 더 많은 자금들이 몰려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세상은 왜 자꾸 토커나이제이션 되느냐, 이거를 물어보신다면 화폐란 무엇이냐 부터 얘기를 시작해야 됩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은 브레튼우즈 체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근본이제에서 달러화로 바뀌어버리죠. 왜냐하면 금이라는 주체가 너무나도 무겁고 주고받기도 애매하고, 그리고 가지고 다니면서 소실성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비트코인 얘기한 것처럼 모두가 인정해주는 안전한 자산이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제 닉슨 대통령이 우리 이제 달러로 줘요, 이거를 얘기를 한 거죠. 근데 달러가 풀리면서 그 편리성이 너무나도 커진 거예요. 거의 수천 배에 다다른 거라고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달러가 풀리면서. 그러면서 이 달러는 미국에서 전 세계로 흘러들어가 버렸죠. 이 달러가 흘러들어가면서 효용성이 엄청나게 높아졌는데,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서 그거보다 더 빠르고 더 안전하고 더 편안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나타나 버린 거예요. 심지어는 미국의 부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마어마한 법안인 지니어스 액트 법안이죠. 무슨 말인지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라고 있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지니어스 액트 법안은 내가 스테이블 코인을 하나를 사려고 은행에다가 혹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처에다가 1달러를 주면 그 1달러어치에 똑같이 패깅되는 스테이블 코인을 주고받습니다. 그러면 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처는 이 1달러를 가지고 미국 국채를 1달러치 삽니다. 그러면 미국 국채는 이자가 있어요. 이자도 받아서 그 이자를 쪼개서 이 1달러를 준 사람한테 줍니다. 그러면 이 1달러를 가지고 스테이블 코인을 산 사람은 1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있으면서 미국 국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자를 받을 수가 있는 상태인 거죠. 그리고 이 스테이블 코인은 말 그대로 스테이블하죠. 안정적이에요. 왜? 1달러와 패깅이 돼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유럽에 가서 빵을 하나 사 먹는데 1.3유로, 1.5유로가 아니라 1.2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써 있다면 그거 다 1.2 스테이블 코인 있는데 이렇게 주고받을까요? 라고 한다면 우리는 환전의 필요성이 사라집니다. 우리나라 은행으로 주고 우리나라 은행에서 외환은행으로 가고 외환은행에서 다시 다른 나라 외환은행으로 가고 22번이에요. 환전 수수료가 빠져나가는 거죠. 시간은 3일에서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근데 이 스테이블 코인은 한 방에 가요. 거기에다 환전 수수료도 없어요. 시간도 빠르고 안전하고. 그러니 이걸 안 쓸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아주 좋은 예는 베네수엘라라든지 멕시코라든지 브라질이라든지 터키라든지 자기네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나라에서는 나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쓰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해. 거대한 기업일수록 큰 거래를 할수록 환전 수수료 이거 너무 아까운데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 안전한 스테이블 코인에 돈을 바꿔서 한 방에 주고받을 수 있고 너무나도 좋거든요. 근데 이 많은 돈들이 움직이는 결국 뭐다? 미국에 돈을 주는 거예요. 미국의 빚을 사주는 거예요. 이 스테이블 코인을 장려할수록 자기네 나라가 지금 가장 힘들어하는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얘네는 스테이블 코인을 늘리려고 하겠죠. 이 스테이블 코인을 늘리면 늘릴수록 우리가 보증해 줄게. 이거 써, 안전하고 좋아. 란다면 사람들은 그걸 쓸 수밖에 없게 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이 이더리움 기술인 거예요. 이더리움은 더 사용량이 폭발하겠구나. 그러면 어느 순간 공급 쇼크가 올 테고, 공급 쇼크가 왔을 때부터는
폭발적인 가격의 상승이 올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환율이 안정되지 않은 국가들에서부터 화폐 가치는 더 빠르게 하락하겠네요. 그런 국가들은 그 화폐 주권이 사라지게 돼요. 우리나라에서도 그 화폐 주권이 사라질 수 있는 위험성 때문에 지금 얘기가 많이 오고 가고 있는데, 그래서 뭐 한국 원화를 이용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발행해 놓으면 정부 주도 사업이라든지 국가에서 어떤 것을 집행할 때 그걸 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화폐 주권에 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만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는 그 발행처가 국가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발행할 수가 있어요. 토크나이제이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누구든지 발행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BTS가 자기네 인물에 대한 거를 토큰화를 시켜가지고 그걸 판매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걸 올려놔 버리면 누구나 그냥 사가 버리면 그 거래가 주고받아지면서 거래가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부동산, 요새 금 안 갖고 다니잖아요. 잘 금 자체를 그냥 토큰화 시켜가지고 금 ETF를 산다든지 하지 않습니까? 기업형 부동산을 그 주식 형태로 사잖아요. 이것을 각 건물마다 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RWA, 리얼 월드 에셋이라고 하거든요. 그 RWA들이 다 토큰화 되어질 것이다. 왜? 주고받기 편하고 빠르고 안전하고 간편하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 거래가 폭발해요. 거래가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거는 이더리움 사용이 그만큼 늘어나고, 물론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리플이라든지 솔라나도 당연히 사용되어집니다. 하지만 그중에 이더리움을 가장 좋게 보는 거고, 이렇게 거래가 폭발하게 되면 화폐의 가치가 훅 떨어져요. 그럼 자산의 가치는 확 올라가겠죠. 제일 위험한 사람들이 누구냐? 이 시대에 가장 위험한 사람들은 성실하게 월급만 받고 일하시는 분들. 왜냐하면 나는 열심히 일했어. 매일같이 출근하고 퇴근했어. 그런데 내가 받는 월급도 물론 올라가지만 집값이 너무 빨리 올라가는 거야. 자동차 값이 너무 빨리 올라가고, 넷플릭스 가격이 자꾸 올라가고, 밥값이 자꾸 올라가 버리니까 나의 삶의 여유가 자꾸 줄어든단 말이에요. 빡빡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거는 위험하지만 안 하는 건 더 위험하다. 꼭 투자하셔야 됩니다. 외화 스테이블 코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지금은 이제 막는다고 막 하고 있지만, 그거를 원화로 표기해가지고 그냥 바로 판매해버릴 수도 있고, 사람들도 많이 쓰게 될 거예요.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인터넷이 너무나 보급이 잘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빠르게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이제 환율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금 우리나라가 주가도 좋고 뭐 다 좀 잘 되는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환율이 떨어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달러가 4,100억 달러 정도라고 하잖아요. 미국에서 원하는 건 3,500억 달러 정도고, 그런데 우리나라에 달러가 없어서 지금 문제인 게 아니라, 환율이 자꾸 올랐던 게 아니라 3,500억 달러 달라기 전에도 환율은 올랐잖아요. 근데 왜 안 내려가느냐? 이 달러를 갖고 있는 주체들이 기업들이에요. 그것도 대기업들이. 왜 달러를 갖고 있느냐? 그동안 달러를 많이 갖고 있으면서 모아놨던 거예요. 그걸 가지고 미국에다가 투자해야 될 걸 알고 있었거든요. 미국에다가 공장도 짓고 미국에서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달러를 모아놓은 채로 유통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좋은 말로 말하면은 그 대미 투자가 되는 거고, 나쁜 말로 말하면은 국부 유출이에요. 여기에 한술 더 떠서 15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서학개미라는 말이 없었어요. 갑자기 서학개미라는 말이 늘어났죠. 무슨 말이냐면, 너무나도 쉽게 한국 원화를 바꿔서 미국 주식에 투자할 수 있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은 좋은 말로 하면 미국 주식, 외국 주식에 투자하고 외화를 벌어온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나쁜 말로 말하면 자꾸 돈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원화의 사용처는 한국밖에 없는데, 사람들이 자산이 점점 미국 것도 갖고 있어야 돼 라고 생각하게 되기 시작하면 하고, 그것을 할 수 있게 되어진 환경이 되었기 때문에 돈이 많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원화의 값어치는 제가 봤을 때 1,500원, 1,600원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다. 오히려 올라갈 것 같다. 예전에는 막 1,500원 올라가면 야, 나라 망한다 이렇게 말했지만, 그렇게 혼란이 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달러의 값어치도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상승하는 자산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 자산에서 배당 혹은 이자까지 주는 자산이라면 너무나도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저는 이더리움이라고 보고 있고요. 주식 투자를 하는데 사람들이 아직도 너무나 위험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이 채널을 보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주식 투자에 관한 아주 재미있는 에피소드들, 그리고 어떻게 접근하면 좀 더 편안하게 주식을 할 수 있을지, 주식뿐만 아니라 투자에 관한 어떤 이런 것들을 좀 시리즈별로 나누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이게 이제 편집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인들도 다 주식 투자를 할 수 있고, 저도 일반인이고 그 좋은 성과를 다들 내실 수 있다라는 거, 그런 에피소드를 많이 나누고 싶고요. 그리고 댓글과 좋아요, 알람, 구독 설정 꼭 좀 해주세요. 그럼 저도 좀 잘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